여러분, 누구나 금전운이 따라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지요? 사실 어떤 사람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모이고 기회가 이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애써도 늘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집터와 집이 가진 기운이지요.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많은 부자들의 집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집이 가진 기운이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재물의 흐름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터에 지어진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운이 쌓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이 쉽게 빠져나가고 재물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 뒤에는 반드시 돈복이 터지는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을 부르는 징조가 있는 집일수록 복과 재물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이런 징조가 있으시다면 절대 팔지 마셔야 하고 쉽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돈복이 들어오고 번영을 이어가며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집은 인생을 바꾸는 황금줄 위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부르는 집의 중요한 징조들을 전부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재물운을 불러오는 명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풍수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미신 아니냐, 집 방향이나 가구 배치 정도를 따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풍수의 본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지혜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자연의 조화를 맞추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좋은 터에 집을 지으면 후손이 번창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운이 맑고 흐름이 원활한 집에서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자연스럽게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혀 있거나 음습한 집은 괜히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꼬이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서면 괜히 기분이 상쾌하고 편안해지는데 또 어떤 집은 번듯해 보여도 어쩐지 눌리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수가 말하는 기운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삶의 방향과 성취, 심지어 금전 흐름을 좌우하는 금전운까지 달라집니다. 풍수의 핵심은 화려하거나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기운이 잘 돌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집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명당집의 징조들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물의 흐름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이 술술 모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허탈하게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의 기운이 사람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발목을 잡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지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 금전운을 불러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을 쌓아주는 명당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징조가 바로 그 답입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보인다면 그 집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그곳은 돈복을 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명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고 금전운이 터지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 집 안으로 가득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특히 아침 햇살이 골고루 스며드는 집은 하루의 기운이 활짝 열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활력과 기회를 안겨줍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한 흐름입니다.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고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쪽이나 남동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은 재물의 빛이라고 불리며 부잣집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혀왔습니다. 아침에 집안 깊숙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막혀있던 금전운이 열리고 돈이 들어올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은 금세 음습해지고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집에서는 재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고를 때 반드시 채광을 먼저 확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그 자체로 명당이며 돈복이 머무는 징조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잘 모이고 기회가 끊이지 않는 집은 답답함이 없습니다. 금전운을 부르는 집은 현관을 나서거나 창밖을 바라볼 때 앞이 시원하게 트여 있어야 합니다. 전망이 막히지 않고 멀리까지 보이는 집은 그만큼 앞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금전 흐름도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 집을 보면 탁 트인 시야와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특히 창밖에 물이 보이는 집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고대로부터 재물의 상징이었고 흐르는 물은 곧 돈이 순환하는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큰 강이나 호수 혹은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물이 눈에 들어오는 집은 그 자체로 재물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물이 보여도 소음이 심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주면 오히려 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집은 앞길이 막히지 않은 집이지요. 시야가 열려 있으면 마음도 넓어지고 재물도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집은 기회가 끊이지 않고 작은 노력이 곧 큰 성과로 이어지는 터전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자들이 사는 집을 보면 집 주위에 항상 자연이 함께합니다. 숲이 있거나 큰 나무가 곁에 자리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차원을 넘어 집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고 기운을 감싸주니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안정감을 얻고 재물도 오래 머무르게 되니 금전운도 따라주는 것이지요. 특히 숲은 집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며 열매를 맺듯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재물을 불리고 삶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명당에는 반드시 숲이나 나무가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주변이 삭막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집은 기운이 메말라 금전운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숲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면 그 집은 안정을 넘어 번창의 길로 들어서는 터전이 됩니다. 자연의 품에 안긴 집이야말로 돈복을 키워내는 명당입니다. 많은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물이 들어오려면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기가 답답하게 정체된 집은 돈도 기회도 막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창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고 환기가 잘 되는 집은 그 자체로 길이 열려 있는 집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고 이 흐름이 원활해야 금전운이 붙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냄새가 답답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늘 바람이 드나들고 공기가 가볍게 순환되니 사람도 편안해지고 재물도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남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재물과 기회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며 북서쪽의 바람은 귀인과 보호의 운을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 늘 음식 냄새나 오래된 퀴퀴한 냄새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기운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금전운을 위해서는 작은 실천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쉬고 바람이 스치며 집안의 묵은 기운을 몰아내도록 해보세요.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집은 사람을 살리고 재물의 길까지 열어주는 진짜 부자의 집입니다. 사실 돈이 모이고 복이 머무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어딘가 무겁고 눌리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 집은 재물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박해 보여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환하게 열린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그 집은 운이 잘 흐르고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집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집을 고를 때 직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괜히 답답하고 꺼림칙한 집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선택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런 무거운 기운은 결국 금전운의 막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첫 순간부터 가벼움과 밝음을 주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막히지 않고 작은 기회가 커다란 성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직감이 금전운을 잘 흐르도록 만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들어오려면 돈복이 머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이나 거실이 넓게 트여 있는 집은 단순히 시원해 보이는 것을 넘어 재물과 행운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열려 있어야 돈도 들어와서 쌓이고 가족의 기운도 넉넉하게 흘러가지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작은 집이라도 거실은 넓게 쓰고 마당이나 공터를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워둔 공간이 곧 재물과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안 구석구석이 가득 차 있고 마당이나 거실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재물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넓게 트인 마당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활기를 불러옵니다. 또한 거실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집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은 집은 돈복도 따라 들어옵니다. 결국 열린 공간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집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갈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돈과 복이 들어오는 재물의 통로이자 귀인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현관이 넓고 밝으며 정돈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과 함께 재물운도 막힘없이 들어오지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적으로 현관이 답답하지 않고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거나 쓰레기 봉투, 잡동사니가 현관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특히 블라인드나 불필요한 장식이 현관을 가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좁히는 꼴이 됩니다. 현관이 넓고 환하게 열려 있으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 쉽고 사람과의 인연도 잘 이어집니다. 인복이 따라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는 집은 자연히 돈의 흐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깨끗하고 정돈된 현관은 그 집의 금전운을 결정짓는 첫 시작점입니다. 현관이 밝고 넉넉한 집일수록 복과 재물이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되는 집의 또 다른 조건은 균형입니다. 집 구조가 좌우로 균형이 맞고 기울지 않은 반듯한 형태일수록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도 안정되고 재물도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집을 보면
대체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혹은 균형 잡힌 원형 구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집은 기운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흘러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재물도 한쪽으로 쏠리거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부잣집이나 전통 가옥을 보면 대부분 반듯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지나치게 비대칭인 경우에는 자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새어나가고 기회도 오래 머물지 못하지요. 결국 균형 잡힌 집은 그 자체로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며 금전운이 좋아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집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들어섰을 때 천장이 낮고 답답하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도 기운이 눌리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의 흐름도 막히고 기회가 커지지 못한 채 작은 성과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천장이 높고 시야가 넓게 열려 있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운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공간적인 여유가 곧 사람의 마음을 넓히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크게 만들어주지요. 부잣집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쉬기조차 여유롭지요.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사고가 커지고 도전과 기회도 과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금전운은 더 크게 열리고 재물은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결국 천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집안의 그릇을 얼마나 크게 열어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천장이 높아 답답하지 않은 집은 큰 재물을 담을 준비가 된 집. 그것이 곧 부자가 되는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주변 환경이 불편하거나 이웃이 별로면 사실 그 집은 명당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적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동네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웃과 큰 갈등이 없고 서로 적당히 거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곳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집은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도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좋은 이웃은 그 자체로 큰 복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고 인사를 나누는 집은 기운이 밝고 가볍습니다. 반대로 층간소음이나 다툼이 잦은 집은 늘 긴장과 불편함이 가득해 아무리 집 구조가 좋아도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기운과 집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평온한 환경에서 가족이 편안히 살아가는 집은 그 자체로 돈복을 끌어당깁니다. 기운이 고요하고 안정된 집일수록 일도 술술 풀리고 재물도 흘러들어와 자리 잡는 것이지요. 특히 좋은 이웃과 평온한 환경의 집이라면 정말 복받은 집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부자가 되는 집의 마지막 조건이자 가장 확실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당의 징조가 있는 집에 대해 들어보니 결국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셨을 텐데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어야 재물이 흘러들어와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쌓여가며 더 큰 복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 기운은 곧 막히고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집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집은 기운이 밝아지고 금전운도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집을 소중히 다루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복이 들어오는 집에 산다. 우리 집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터전이다. 이런 짧은 확언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명당의 기운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재물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징조들이 지금 사는 집에 보인다면 절대 함부로 팔지 마시고 그 집에서 오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이 쌓이고 자손까지 이어지는 진짜 명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집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기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과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큰 금전운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지금 계신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며 다짐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복을 맞이합니다. 우리 집은 부자가 되는 명당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돈복을 불러오고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